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간단한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두산이 시공을 잘못했으면 두산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당연히 그게서 제대로 생산이 되면 산업진흥원의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두 가지 경우 수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 두산 측의 책임을 물어보게 된다면 청원 씨 입장에서 좋겠죠. 뭐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이제 창원시 진흥원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수소가 제대로 생산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장님도 그걸 우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대주단 또 오늘 저도 통화를 해봤는데 뭐 금고, 가압류라든지 그리고 유치권 행사, 수소 추정소에 대한 충전소에 대한 유치권 행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실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최악의 상황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출연 기간인 진흥원에 사실상 이게 업무 마비가 되는 상황,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시민들이 수소 충전을 이용하지 못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실 건지 뭐 플랜 B, 플랜 C가 있으신지 이걸 여쭤봅니다. 그 담당 그게 아직 그 정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준공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조금 뭐 힘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액화수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액화수소만 조금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지금 부들레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어떤 모든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액화 이게 수소가 나오는 경우를 준공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에 대한 비책은 어디가 되겠다는 건 충분히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뒤에 진흥원에 대해서 미칠 그게 만약에 무너졌을 때 진흥원은 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질의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질문 추가로 드리냐면 이 부분이 사실 대주에서도 1월달에도 이 뭐 기한이익 산실을 할 수 있다고 통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이 같은 그리고 상업운전을 시작해라. 왜냐하면 뭐 아까 강장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원동에 전용 충전소가 들어갈 거고 덕동에 지금 효성중공업에서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용 충전소를. 그리고 효성에서도 지금 뭐 전라도권으로 좀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몇 번 밝힌 걸로 제가 효성중공업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는 걸 효성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내부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대주단에서는 어쨌든 상업 운전을 해라라고 몇 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권유라고 해야 될까요? 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주단이 이번에 기한 이익 상실을 선언하는 것도 뭐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시장님께서 뭐 좋은 경우를 말씀하신 거고 최악의 경우에 대한이 왜냐면 몇 달째 이 부분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니까 그럼 충분히 창원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처를 강구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게 없었느냐가 제 질문의 의지입니다. 창원시의 의무인가는 모르겠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교선이라든지 이런데 액화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거하고 수요가 있다는 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게 또 일시적으로 쓰인 그 액화 수소를 제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그거를 쭉 아까 그 710억에 관계된 이익이 나올 때 그만큼 돈이 나올 때까지 운영한다는 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렌트 계획이 있다 해가지고 그게 마치 일일 5톤이 소요된다 이거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꼭 그런 조금 감안할 수 있지만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창원시가 그런 구매 합약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말씀입니다. 그 아까 최악의 경우는 아까 진흥원에 대한 리스크가 올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장님, 감사관께서 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님의 질문은 성명이 완벽히 나온 다음에 가정할 질문입니다. 우선은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주의 기한이익 상실은 이미 23년 3월 1일부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 책임 준공 기간이 23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제든지 대주는 건설 투자자한테 책임을 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준공과 성능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주에서 마지노선으로 준 게
23년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책임 규모를 넓힐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태어난 게 23년 11월 14일 2차 재구조화입니다. 2차 재구조화를 조건으로 해서 원래는 23년 8월 31일 날 원래는 1차 PF 대출로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재구조화를 이유로 해서 연장을 시켰고요. 그렇다면 이제 준공과 성능 시험에 말씀드렸습니다. 23년 8월 30일 준공 처리를 해줬지만 이때 47조부터 50조까지 시운전, 부하시험, 실외성 시험, 성능 시험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시다시피 그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250명에서 냉각시켜서 액화수소를 만드는데 맨 처음에 수소가 나온 게 어디냐? 액화수소가 아니라 맨 처음에 수소는 23년 10월 26일 날 오후에 처음 수소가 나왔습니다. 액화수소가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중에서 시운전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시운전은 그 3개월입니다. 원장님 말씀 좀 주세요. 그래, 아니, 제가 지금 절차적인 그런데 문제겠는데 그런데 향후의 대안이 뭔지만 그것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액화수소를 만드는 와중에 크게 두 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류를 치유하는데 무려 3, 4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이 액화수소 플랜트는 아시는 것처럼 멀티가 아니라 단위입니다. 한 번 가동하다가 오류가 나면 수리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연 95% 가동할 수 있는 그 성능시험, 시운전 이런 걸 하라는 걸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아직 위반 문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먼저 준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나중에 별도 저희가 대책을 세울 문제인 거지 지금 앞단의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계약 자체가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저희 시험 대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